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몇 번 수정돼서 어쨌든 이건 위헌이에요. 이건 뭐 위헌으로 보시는군요. 위헌이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그 무작위 배당 있지 않습니까?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깨는 거잖아요. 이것 깨면 무조건 위헌입니다. 그래서 요 사안에 관해서는 그 민주당보다는 조국이 말에 맞아요. 그래서 조국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그냥 내가 괜히 또 편들어줬다가는 또 본인이 더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의 안을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 안이 훨씬 더 현실적인 안이고 민주당 안은 강성 지지자들 선동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걸 누가 제일 바라고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예요. 이거를 갖다 지금 민주당에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수정해도 그렇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럼 대법원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예규를 만들었잖아요. 이것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랑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법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과 다른 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대법원의 예규는 그 자체가 헌법 문제다. 내에서 가능한 안을 자기들이 짜본 거고 근데 이것과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뭔가는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뭐 성과를 냈다는 거 보여주려면 그게 이제 뭐 판사회의다 맡기고 뭐 이런 건데 대법원장 임명권을 빼고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서 이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게 올라오게 되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윤석열 변호인단은 바로 위헌 법률 신청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이 이제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추미애가 재판 중지 안 되는 법을 만든다 말도 안 되거든요. 헌법에 있는 법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민주당 그 율사들의 마인드가 제가 볼 때는 학점으로 하면은 거의 D-F급이에요. 법 만드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헌법재판소가 가면 100% 다 위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전문 능력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알맹이 거의 없는 것처럼 하는데 마지막 자존심처럼 남겨놓은 게 그건데 그거 자체가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위배되거든요. 위헌적인 소지가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헌 아니게 위헌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존의 법 말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점 자체가 뭐냐면 직위원 판사에 대한 그 불신이잖아요.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비판할 수 있죠. 저도 비판하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야지. 그걸 가지고 쟤는 안 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누굽니까? 대법원장까지 같이 이게 사실 정치적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허구란 말이죠. 이들이 만들어낸 그 허구에 맞춰가지고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오죽하겠어요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실제가 사라져버리고 허구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직위원 판사, 내가 볼 때 저분 그 내란죄 유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허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허구적 멘탈리티. 거기 따르면은 뭐 사법부는 내란의 공범들 이런 식의 이런 데서 나온 게 이제 이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공격하다 보니까 당연히 위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위헌이 될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이건. 그렇죠. 만세 부를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뭐 진 교수님 굉장히 비판적이시죠? 예, 그런 체제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사실은 뭐 1.5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당에 기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당 대표가 단락돼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을 대표시켜준 게 누굽니까? 강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외에는 사실 자기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결코 사과도 할 수 없고 반성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그다음 탄핵은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변화를 갖기가 어려울 거다. 탄핵에 찬성하는 순간, 탄핵을 인정하는 순간 이 지지층들이 다 떠나버리거든요. 다 떠나버리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짝 존재론적 거기에 이제 한 게 이제 묶여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선거는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적인 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이게 무슨지 술인지 물인지 알 수 없게 이제 물타기식으로 슬슬 언론을 흘리면서 뭐 1도씩 좌회전하겠다. 좌클릭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결코 못합니다. 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랄까 현실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국힘의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국민들이 볼 때는 계엄. 계엄에 대해서
해제 의결할 때 대부분 다 빠졌잖아요. 네. 거기다가 탄핵 때 뭡니까? 탄핵 반대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탄핵 된 다음에 그럼 사과를 했냐? 사과 거의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반성하느냐? 반성 안 하고 윤 어게인 하고 있거든요.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똘똘 뭉쳐 싸워야 되는데 내부에 적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야? 그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 있는 한 명의 적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몽땅당 모든 다 그 책임을 갖다가 이른바 반성하자. 그러니까 국민의 시각을 대변하는 그 사람들한테 몰아넣고 이들을 잘라내면은 보수가 털털털털 뭉쳐가지고 이제 뭐랄까 확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진단 자체가 완전 잘못됐다. 한마디로 판단이. 개꿈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생쥐도 그러니까 그 당이 탄핵을 지금 2번 당했잖아요. 예. 생쥐도 가다가 시행착오를 통해 길 찾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치류만도 못한 IQ들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라면은 그 멸종해야 되는 거죠.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아마 잘라내려고 할 겁니다. 아마 국힘 내부에서 네. 이번에 이제 한동훈계 이른바 한동훈계라고 딱 낙인 찍어놓고 네. 한동훈계라고 낙인 찍어놓고 이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못 갖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윤리위원장도 갈아치우고 당 하다가 이제 제동이 좀 걸려버린 상태인데 아마 고민 중일 겁니다. 밀어붙여야 되나. 그다음 왜냐하면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한동훈계만이 아니라 당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나오니까. 영남권 중진들도 막 비판적인 의견들을 냈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머뭇한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절대 사과하고 반성 안 합니다. 노선 전환 못 해요. 노선 전환을 한 순간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국힘으로서는 어떤 장동영 체제의 변화를 꾀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흐름으로 가서 지방선거에서 뭐 패배하든지. 예, 지방선거만이 아니죠. 그 다음 선거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대론을 좀 봐야 되거든요. 세대론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 지금 7080이란 말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분들은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 총선 한번 치를 때마다 100만 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지금 뭐냐면 2030을 잡아야 되잖아요. 2030들은 뭐냐면 4050 이쪽에 비해 가지고 수가 작아요. 인구 수가. 이게 어려운 싸움입니다. 어려운 싸움인데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쪽만 맞춰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는데 요번 선거만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총선 치를 때는 아마 그쪽 지지수가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자연적으로 감소해요. 이걸 위기 상황으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우리의 위기는 저놈들 때문이야. 내부에 적이 있어. 얘네들만 제거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근데 그걸 지금 왜 또 그걸 믿는 게 그게 자기들의 기반이거든요. 그거 없으면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존재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보다는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자꾸 나랑 싸우려고 하느냐. 그 여권의 여러 가지 문제 이슈들이 터질 때 오히려 장 대표가 엉뚱한 일 해가지고 더 오히려 여권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그게 이런 입장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한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한동훈 대표의 질문에 답을 한 건데 그 사람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실제로 저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보다 더 큰 적은 내부의 한 명의 적.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 네. 그 한 명이 누구겠어요? 한이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했을 때. 뭐 나기만 갑자기 윤석열 면회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를 덮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 유리하고 여권에 굉장히 불리한 이슈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슈들을 갖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 덮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성의 있게 싸운 건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한동훈하고는 정말 성의 있게 싸우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내부 총질하지 말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내부 총질하면서 자기들이 주로 하는 건 주로 내부 총질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어요. 내부의 적 한 명보다 더 위험하다.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 북한 같은 사회의 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이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우리나라 사회도 좀 그랬잖아요. 내부의 적이 간첩이 더 위험하다.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공포 분위기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게 지금 이 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한심한 거죠. 국힘 내부의 장동혁 체제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힘? 이런 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다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다 줄 서야 될지 지금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남원정 뭐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초선들은 아예 다 딸랑딸랑이고 그 딸랑딸랑하는 그 아부하는 기술로 다 초선이 되거든요. 그거는 국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다음에 좀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냈잖아요. 내부의 접근에서. 저쪽은 내부 총질, 수박, 이쪽은 내부의 적. 다 잘라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소리 못하는 가운데 다 분위기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내가 나서서 상황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관망하면 상황에 어떻게 박아서 내가 줄을 어디다 서야 할지를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장동혁 체제의 변화가 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시는 쉽지 게 않다고 봐요. 구조적으로 힘들다. 결국 장동혁 대표 자체가 변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변화를 가져올 힘도 없다면 이런 지지멸렬한 상태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도 아마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예컨대 이제 뭐 한동훈이라든지 이쪽 있잖아요. 한동훈 계열.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뭐 공천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주고 좀 끌어들이는. 그러나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는. 아마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좀 취하면서 어떻게 좀 해볼까. 이게 최대한인데 여기까지도 안 갈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은 쳐내는 게, 왜냐면 생각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론조사를 막 가고 ARS 이런 여론조사를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당원도 늘고 있다. 당원도 늘고 있고 200만, 뭐 20만이, 100만인가 늘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동혁 대표의 그 마인드가 누구랑 똑같냐? 윤석열 마인드랑 상당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광서구청 이긴다.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 근데 이번 총선도 이긴다. 이 사람들 이렇게 간 다음에 패배하잖아요. 그래도 안 바뀌는 생각에.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야. 이렇게 가거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 절대 안 해요. 거봐. 저놈들을.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부정선거 이렇게 나올 그런 프레임으로 할 거다. 자, 진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준석, 한동훈, 조국 3명 다 뭐 진 교수님이 다 아는 분들일 텐데 이 3명의 정치인의 현재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은 아마도 이제 3040을 좀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약간 리틀 트럼프 같은 게 있거든요. 리틀 트럼프. 네, 리틀 트럼프. 미국에서 이제 벌써 나타난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2030 중심으로 이제 나타나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익적인 흐름이죠. 우익적인 흐름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저쪽 이념적인 우익들하고 좀 다른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좌파에서 이제 긴장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새로운 세대를 지금 긴장해야 되는데 그 선두주자가 이준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식의 뭐랄까 포퓰리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공격하는 거, 여성 공격하는 거, 노인 공격하는 거, 그다음에 중국인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좀 굉장히 우려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지금 4050, 60이 이제 이른바 민주화 세대잖아요. 이른바 민주화 세대고, 이른바 좌파가 강한 세대인데, 그쪽 사람들은 이제 평등, 분배 이걸 강조했다면, 이 세대들은 그걸 안 믿거든요. 왜 그 혜택은 니들이 다 받잖냐. 솔직히 말하 노태우 정권도 니들한테 아파트 다 줬잖아. 근데 니들은 우리한테 뭐 줬어? 우리 아파트 못 사게 뺏었잖아. 못 사게 하고 있잖아. 이거거든. 이런 불만이거든요. 굉장히 강렬한 불만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이 있고 저는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이제 논쟁도 좀 해봤거든요. 3번 정도 논쟁. 뭐 진보가 보수니까 논쟁 3번 정도 해봤는데 뭐 생각이 좁아지진 않아요. 논쟁한다고. 좁혀지진 않는다. 좁혀지진 않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뭐랄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을 던지기도 하고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 논거도 사운드하고 절대 선동적이거나 이런 어법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딱딱딱딱 해서 딱 했는데 하나 붙어봤는데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정치가 하는데 이렇게 되면 괜찮겠다. 생각이 달라도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났는데 뭐 거리는 좀 좁혀지죠. 절대 하나가 되진 않아요. 거리는 좀 좁혀지는데 내가 좀 풍부해졌다. 내가 좀 더 유연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기분 좋은. 얼마 전에 그 누구죠? 장혜영 전 할 때 그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상당히 높이 보고 그 다음에 정치적 감각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지금 싸움을 잘하잖아요. 보면은 딱딱딱딱 이러고 본질을 정확하게 타이밍도 보니까 잘 잡고 머리가 있어요. 제가 국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도 3년 전에 4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뇌가 없다. 그렇죠. 심장으로 뇌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뇌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두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과연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품는 그 포용력이 있느냐, 포용력이 있느냐 좀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한다면 약간 좀 빈틈도 좀 있고, 그 약간 매력이 좀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좀 망가지는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깍쟁이 같잖아요. 너무 깍쟁이 같고 아마 그래서 그 정치적인 포용력, 정치적 포용력을 어떻게 그 가져가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고 제가 볼 때는 그 국힘에서 딱히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한동훈 외에 한동훈 뭐 오세훈 외에 또 뭐 딱히 보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지금 저 핀치에 몰려 있지만은 거의 뭐 당 밖으로 쫓겨나느니 마느니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를 갖다 구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제가 볼 때 제가 인정하니까 저 머리면 되겠다. 그 다음에 논쟁을 해도 결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팩트를 갖고 싸울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캐릭터고 아마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자기의 그 지분이 생길 거라고 봐요. 예.